2025년 근로장려금 완전 정복. 60세도 신청 가능한 놀라운 혜택 대공개. 2025년부터는 기존의 신청 조건과 지급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 분들도 소액의 알바나 공공근로로 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상 시작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소득 기준으로 2025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변경 사항, 각 가구별 지급 최대 금액,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신고와 증빙 서류의 중요성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래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일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거나 현금 거래로만 이루어진 소득이 있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공공근로나 알바처럼 단기간 근로한 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신고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한 팁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자격 미달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나이가 많아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단순히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고 알바나 공공근로를 통해 소득이 5만 원 이상 발생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노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이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의 총 소득 상한액이 3,8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600만 원이 인상되어 4,400만 원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년도 총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인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 구조가 다양한 가구들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이 큰 변화로 작용합니다. 또한 단독 가구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 원, 혹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가구 형태와 전년도 소득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인 2024년에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지급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024년에 알바나 공공근로를 하셨다면 반드시 국세청 신고 내역과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발생한 모든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을 반드시 챙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나중에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정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청한 분들은 8월 말경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놓치게 되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 금액에서 5%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기간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신청 접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는 한 번에 지급되던 방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총 지급액의 35%가 지급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65% 전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급 시기를 명확히 예측하고 본인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예정일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자나 우편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유용한 팁을 추가로 드리자면 단독 가구인 경우 전년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인 분들은 최대 금액인 165만 원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득 명세서와 함께 본인의 생활비, 의료비, 기타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해두면 추가적인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혹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때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가구 전체의 소득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4,400만 원까지 허용되므로 전년도에 부부가 각각 어떤 소득을 올렸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소득 신고가 미비하게 되었다면 전체 가구의 신청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올해 국적 취득 또는 혼인,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되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와 신청 방법을 사전에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도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과세 퇴직금이나 일부 소득 항목은 제외되지만 배당 소득이나 연금 소득은 포함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건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지급액이 최대 금액에서 50% 감액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 유형에 맞추어 차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본인의 가구 형태와 전년도 소득, 재산 상황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로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1566-3636번으로 연결되는 안내 전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전후로 여러 번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신청 후 접수 여부와 지급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와 우편 안내를 통해 지급 일정과 관련한 변경 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만약 문의 사항이 생길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이 5% 차감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 각 가구별 혜택 및 유의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전년도 소득 신고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각 가구 형태에 맞는 신청 자격과 지급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함께 향후 관련 문의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렸습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문의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최신 세제 혜택과 유용한 경제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주변 지인들과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